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네. 자,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제가 내용도 어렵지 않고 문제가 쉽습니다. 우리 과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에 물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개사법을 좀 투자를 해서 중개사법을 90점 이상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다른 거는 반만 맞추면 돼, 반만. 50점. 100점 만점에서 50점은 맞추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맞추기 쉽죠. 어떻게 맞추면 돼?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하면 되지. 그러다가 맞고 틀리고 하면은 52.5점 나와요. 그러면 된 거지 뭐. 공국 52.5점 맞고 공시세법 52.5점 맞고 우리 거 이거 우리 90점 맞고 끝. 네, 90점 힘듭니까? 다 맞추면 되잖아요, 문제를. 아니, 풀어보니까 틀릴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해가지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 시간을 약간 좀 할애해서, 그죠? 투자를 해서 여기에 이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른 거는 좀 많이 투자해도 성적이 그렇게 아마 안 올라가요. 막 80점씩, 90점씩 안 나옵니다. 맨날 해봐야. 그냥 거기에요. 그러니까 딱 50점 정도, 50점에서 한 60점, 55점, 그 정도 맞출 만큼만 딱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냥. 더 많이 뭐 한다고 이렇게 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쉬우니까 이거는 내용 자체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좀 그냥 자주 봐주면 돼요. 요거를 매일 보면 돼. 그냥 매일 좀 보면 나는 일정 분량을 매일 보면은 안 잊어버려요. 이걸 안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지. 안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설마 보는데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보는 거죠, 지금. 그죠? 보기만 보면 끝나는 거죠, 그냥. 보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보세요. 자주 봐줘야 돼요, 자주. 책을 자주 보고, 글자를 자주도 읽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 토지거래 허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지거래 허가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단독으로 됐고 종합해가지고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요약집이 156페이지입니까? 자, 156페이지 요약집 한번 볼게요. 여기 칠판에. 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내용이 많아요. 여기도 허가구역 내용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허가구역의 지정인데, 두 가지만 아시면 돼. 여기서 지정권자가 누구냐 하니까 국장하고 시도지사잖아요.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예요. 목적이잖아요. 요거 국가계획 원활한 수립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목적은 뭐 외울 필요 없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 시장합니까? 투기 방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 집값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우려 지역, 그러한 우려 지역까지 다 지정 대상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다가 지정하겠죠. 거기에 투기할 거니까. 하여튼 요런 식. 중요한 건 요거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 이거예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 이 말이다. 딱 5년 단위가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죠? 요 5자를 갖다가 뭘로 바꿉니까 또? 7로 바꾸겠지. 틀렸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여기 계시겠네. 여기 모질하나 봐.
여기 나올 줄 알았어요. 여기 나왔어. 깜짝 놀랐네. 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국장이 지정하는 곳은 어디냐 하니까 국장은 어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네.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국장이 지정을 하는 거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은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네. 자, 그리고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 지정한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하나가 신설됐어요. 보니까 하나가 이제 신설됐어요. 신설. 뭐냐 하니까 지정권자가 있죠.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 허가 대상자, 외국인 등을 포함하고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가지고 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신설됐어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할 때 대상자, 그 다음에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대상으로 허가를 요한다 이 말이겠지. 여기 아닌 경우에는 이 허가구역 지정, 요 구역이라도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허가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건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일단 법률로서는 이렇게 일단 신설이 됐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대상자, 그 다음에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구나. 지정권자들이 되겠습니까? 신설됐으니까 알아두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가 되겠네, 그죠? 자,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자,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인데 일단 지정권자가 지정 절차는 심의다. 심의다. 심의. 자, 심의인데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심의를 거치는데 국장은 누구의 심의를 거칠까 하니까 중앙도계위예요. 중앙도계위. 시도지사는 시도도계위예요. 시도. 자, 중앙도계위, 시도도계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하고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고 및 통지한다. 이 공고 및 통지의 내용이 우리 시험 물어봐요. 첫 번째가 행정기관 상호 통지라고 제목이요. 국장이 지정했다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에 통지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국장이랑 시군구에 통지해요. 이걸 가리켜 행정기관 상호 통지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기들끼리 서로 통지해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시장구수 구청장이 통지받겠네. 그러면 이 시장구수 구청장이 지체 없이 어떻게 한다?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이 등기소장이요, 이 허가구역임을 알아야 돼요. 왜?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장구수 구청장이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일반인이 열람 말씀을 하고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지정을, 여기 이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이 지정을 공고했잖아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에요. 이게 5일 대신에 뭐로 나왔을까? 3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요런 거 하나하나 다 낸다 이 말이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전부 다. 7일, 10 바꿀 수 있겠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구역에 대해서 다시 지정하고 싶다. 그걸 뭐라 부릅니까? 재지정이잖아요. 자, 재지정의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냐? 심의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도지사하고 시장구수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게 심의 전 의견이에요. 재지정의 경우에만 심의 전 의견이다 이 말이지. 심의 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지. 뭘? 재지정의 경우에만. 최초의 지정은 의견 안 듣습니다. 그냥 심의만 거쳐요. 재지정의 경우에만 심의 전 의견 듣고 자, 의견 듣고 심의 거쳤죠. 재지정했지. 그러면 재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공고 통지 또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되지.
다 해야지 재지정됐다는 걸 알지. 그런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건 틀려요.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이 말이 재지정에 관한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언제 발생한다? 공고일 즉시 발생이에요. 공고일 즉시. 공고일 즉시. 재지정을 공고한 날 즉시 발생한다. 재지정 효력은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들이 더 이상 지정권자들이 투기 우려가 없다. 그러면 지정할 사유가 없어진 거죠. 지정하는 사유가 없어졌거나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지정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지정 하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지정 하회한다. 자, 이때 심의를 거칩니까? 지정 해제 축소 지정에 대해 심의를 거칩니까? 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지.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의견 됐습니까? 의견은 안 됐습니다.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은 의견 안 됐습니다. 네, 심의를 거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 지정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한다 했거든. 자, 심의 거치가지고 지정 해제 축소 지정 했지요. 자, 그래가지고 공고통지 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지정 해제 축소 지정 됐다고 다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해야지 알지. 근데 언제 효력 발생한다? 이것도 공고일 즉시 발생해요. 공고일 즉시. 자, 요게 지정의 절차네. 지정의 절차.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허가 대상 거래.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거래. 자, 허가 대상 거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 허가 받는 건 아니에요. 허가 구역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에요.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하는 권리 포함하고, 그리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중요한 거는 대가를 받고 해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유상이에요, 유상. 대가를 받고, 유상. 자,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에서,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무상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증여예요. 계약이면서 넘어가는 게 증여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에서 증여 계약이다. 그러면 허가 안 받습니다. 무상이니까. 자, 그리고 계약 아니면 예약이 돼야 된다. 계약 또는 예약 포함이에요. 자, 계약이 아니면 허가 안 받죠. 계약이 아니면 허가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다. 소유권 넘어가면서 계약이 아니면서 넘어가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경매 허가 안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험 나온 게 허가 대상 면적.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모든 면적에서 허가받는 게 아니죠.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자, 도시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지요? 주상공록 이렇게 암기하죠.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다음 미지정. 그래서 순서대로 얼마? 60, 150, 150, 200, 60. 이거 작년 시험 문제 한 문제짜리. 이거 나왔다고요. 도시지역 외지역의 농지 같으면요. 농지는 농지 임야, 그 다음에 미지정. 농지는 500초가죠. 초가입니다. 임야는 1000초가, 기타는 250초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 다음 책을 한번 잠깐 보세요. 157페이지 책 한번 보세요. 자, 157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라 해가지고, 자,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 거래 실태 등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기준 면적으로 하기에, 저기 나와 있는 기준 면적 있죠? 저 기준 면적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기준 면적은 몇 퍼센트?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공고를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됐고.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158페이지. 그러면 기준 면적이 있죠. 기준 면적이 있는데, 자, 그 기준 면적에서 그 밑에 보니까 특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없는데 특례 한번 볼게요.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1단의 토지 이용,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자, 계약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 B, C 세 개의 필지가 있는데 주거지역으로서 A 필지도 60이고 B 필지도 60이고 C 필지도 60이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준 면적 이하죠. 허가 안 받는 게 맞지. 그만. 자, 이 세 가지 A, B, C 세 가지 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할 목적이에요. 근데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각각 거래하겠다 이 말인데, A 필지에 대해서는 허가 안 받는 게 맞아. A 필지 60이니까 허가 안 받죠. 거래했단 말이야. 근데 B 필지를 거래할 때 1년 이내에 B 필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전체 거래로 본다 이 말이지. 그 일단의 토지 전체 거래 보기 때문에 기준 면적을 초과된다 이 말이에요. 18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근데 허가를 이제 안 받으려면은 1년 있다가 거래를 하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1년 이내 계약을 체결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다음 두 번째를 보세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분할됐다 이 말이지. 근데 두 번째 줄에 그 가로 안에 공공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돼 있죠. 자,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이 되었을 때 분할 후, 이 중요한 거예요. 자, 기준 면적 이하가 된 경우에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이게 중요해요.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으로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원래 주거지역에서 180이었는데 이 필지가 한 필지였는데 180이라면 주거지역에서 이걸 허가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는 기준 면적 초과했었는데 이걸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이걸 세 개로 분할한 거야. 60, 60, 60으로. 이제 허가를 안 받기 위해서 분할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60이면 허가를 안 받는 게 맞는데, 그죠? 분할 이후에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래로 보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A 필지도 최초의 거래고, B 필지도 분할 이후 최초의 거래고, C 필지도 분할 이후 최초의 거래예요. 그러니까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안 해놓으면 다 이렇게 하겠지 뭐, 그죠? 다 뭐 분할하고 막 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허가 절차를 한번 더 칠판 볼게요. 허가 절차. 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자, 허가 절차인데, 허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신청서에다가 계약 내용,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적고, 취득자금 조달 계획 적고, 여기 시험 나왔어요.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 자, 여기서 당사자 공동의 신고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답은 뭐였냐면은 기업에 관한 인적사항에 기업의 뭐 성명인 주소 이런 건데, 기업의 중개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거래 허가는 거래 당사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날은 없어. 신청서에. 아시겠죠? 그래서 고기업 토지 이용 계획서 첨부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첨부하고.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자, 지정 신청 허가 신청을 하면은 시장고소 구청장한테 제출하는데 이 시장고소 구청장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되겠지. 허가권자가. 이 허가권자가 시장고소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이 15일이잖아요. 15일 이내에 세 개 중에 한 개는 해야 돼요. 첫 번째 허가를 하든지, 두 번째는 불허가 하든지, 세 번째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하든지, 선매 협의 진행하든지 세 개 중에 한 개 해야 되는데
자, 허가를 했으면 허가증 발급해줘야 되겠죠.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해야 되겠죠. 지체 없이 통지. 세 번째, 선매 협의 진행 중이라면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해야 돼요. 자, 요 세 개 중에 한 개는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가 없다 이 말이지. 요 세 개 중에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아무런 절차가 없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지. 지체 없이 그 다음 날 바로 허가증 발급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요.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고. 자, 이의신청 언제까지 하는가 하니까 그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 허가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있네.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시장공사구청장이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권리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 당연히 언제까지 하냐면 그 통지받은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합니다. 자, 시장공사구청장한테 하면은 시장공사구청장이 매수할자를 지정해요. 매수할자 있죠, 이거 매수할자. 매수할자는 우리 지금 물어봤어요. 틀리라고 낸 거죠. 매수할자 국가 등입니다. 지정을 해서 예산 범위에서 자, 그 기준이 공시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 가격은 공시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도 만들어놨어. 허가 신청서에 가격 적혀 있겠죠. 토지 가격 적혀 있겠죠.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다 그러면은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낮은 걸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자, 여기까지가 허가 절차예요. 허가 절차. 자, 그래서 거기 잠깐 책을 한번 볼게요. 요청까지 받고 거기에 159페이지입니까? 15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박스가 있죠. 자, 거기 보면은 제재가 나오는데 아까 했던 거야. 보세요.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을 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그럼 이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이거 아까 본 적 있죠? 이거 아까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가격 형식 이거잖아요. 허가를 안 받았다. 변경 허가를 안 받고 계약 체결했다.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요거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2년에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기억합니다. 되겠죠? 그 밖에 뭐 밑에 보니까 허가 취소다, 처분 또는 조치 명령 뭐 위반했다 그런 경우는 1대1이네 그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자, 선매제도가 있나? 자, 잠깐만. 자, 선매제도 보세요. 여기 칠판에 선매. 자, 선매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가지고 국가가 미리 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마시면 되는데 선매 대상, 선매자 지정. 자, 시장공사구청장이 허가 신청을 받았어. 근데 딱 보니까 선매 대상이다. 국가가 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게 선매 대상 토지다. 그래가지고 선매자를 지정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뭡니까?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협의 매수가 중요해. 협의 매수. 협의 매수란 말은 토지 소유자하고의 협의를 하는 거지 강제 수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매는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안 팔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협의 불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선매 대상은 어떤 토지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익사업용 토지네. 국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공익사업용 도로를 넓힌다, 이런 공원 조성한다.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선매 대상 토지. 선매자는 누구라고요? 선매자는 누구냐 보니까 국가 등이네. 국가 등 선매자.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선매 대상, 선매자.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선매 절차인데 시장공사구청장이 허가 신청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건 선매 대상 토지구나라고 판단한 거야. 그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을 해요. 국가 등을 지정해.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하고의 선매 협의를 종료, 끝마쳐야 한다. 마쳐야 돼 있어요.
그럼 최장 몇 개월? 1개월, 2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선매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 가격 나와요. 선매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 가격이에요. 감정 가격. 원칙적으로 감정 가격이에요.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거지. 아까 불허가 처음 받은 토지에 대한 매입 청구는 공시지가. 그죠? 네. 선매할 때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 가격. 근데 예외적으로 뭐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감정 계약보다 낮은 경우.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감정 계약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똑같잖아요, 아까랑. 그죠? 자, 그러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협의 불성립이네. 협의가 안 됐지요? 협의 불성립이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시장공사구청장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이제 결정해서 지체 없이 통보해 준다. 그래 보시면 돼요. 선매 절차 되겠죠, 여기까지? 자, 선매 절차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토지 이용 의무. 서면이 있는데 서면. 자, 서면 보세요. 첨부 서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이라고, 이러한 가액에 선매하겠다 라는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이에요. 이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을 누구한테 줍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지. 언제까지 줄까? 지정을 받은 날부터, 선매자 지정을 받았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는 줘야지. 왜? 15일 이내 주고 15일 동안 생각해야 되니까. 팔 건지 말 건지. 이 가격에. 되겠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조서라고 있어요. 이렇게 끝냈다고, 조서를 꾸며요. 이렇게 선매 끝냈다고 꾸며가지고 이걸 시장공사구청장한테 줘요. 시군구한테 줘요. 언제까지? 원래 이제 1개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끝내야 되니까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저 날짜가 틀리죠? 선매. 되겠습니까? 선매. 자,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가볼게요. 토지 이용 의무. 토지 이용 의무인데 허가받은 자는 몇 년 범위에서? 5년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하래. 5년 범위에 10년 아니고 5년 범위에요. 자, 5년 범위에서 세 가지가 있죠. 2년, 4년, 5년. 자, 보세요. 2년, 그 다음에 4년, 5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죠. 자기 거주용, 그죠? 그 다음에 거주용,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이용하겠다. 농업, 축산업, 임업, 의업으로 이용하겠다. 아니면 대체토지,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대체토지로 허가받겠다 이 말이지. 이거 어떻게 암기하죠? 암기법이 진짜 좀 크게 돼 있죠, 글자가. 주복, 농축임업대 이렇게 암기해요. 주복, 농축임업대.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주복, 농축임업대. 요거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사용하래요. 자, 그 다음에 4년 같으면은 사업의 시행이다 라는 말 나와. 사자가 나와요. 사자가 사업의 시행. 5년은 현상보존, 기타 5년이다. 이렇게 2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 그죠? 토지이용 의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이행강제금 뭐냐 하니까 이행강제금, 시장공사구청장이 토지이용 의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 토지 이용 의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여기 3개월이에요. 상당한 기간,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물론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는 거예요. 구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서로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3개월 이내에 이행을 하면 되죠.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행 안 한다. 그러면 뭘 부과하겠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예요. 이게 실거래가입니다. 얘는 실거래가예요. 불허가 처음 받은 토지의 매수 청구는 공시가죠. 기준이. 선매 가격은 감정 가액이죠. 근데 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부과 기준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자, 이용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 부과 범위인데 이용 안 하고 첫 번째 뭐 했어? 방치했네. 방치했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임대했으면 100분의 7. 변경했으면 100분의 5. 기타는 100분의 7. 7%.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 방식.
임칠, 변오, 기칠. 암기해야 돼요. 요거 시험 나옵니다. 방식, 임칠, 변오, 기칠.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부가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이것도 물어보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초. 채 어디 갔어? 어? 누가 지었어요? 어? 초가 어디 갔냐고 이제. 최초예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이야. 이것도 바꿔요.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아니에요.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아니고 최초 의무 최초 이행 명령 있었던 날. 이날.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입니까? 네. 이것도 1년에 두 번씩 나와. 틀렸죠?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부과한다. 반복해서 부과한다. 요거요. 자, 두 번째. 이용 의무. 다 어디 갔어? 어? 이용 의무 기간 경과.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했다. 2년, 4년, 5년이 경과했죠. 그럼 부과하면 안 돼. 의무가 아니니까 이제. 자, 세 번째. 이행. 요거 있네. 요거 있는 걸로 봐서 내가 지웠어요. 보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행했다 그러면 부가 중지.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가 중지. 근데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징수해야 된다.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냥 다 물어봐요. 시험 질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이창수 구청장이 이제 이행 기간 내에 3개월이죠.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미리 문서로 계고하라고 돼 있어요. 미리 문서로 계고 미리 알려주라고요.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았잖아요. 근데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불복이 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시장수 구청장한테 부가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런 거 다 시험 나와요. 자, 됐죠? 여기까지. 이행 강제금 됐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에 보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까?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보세요. 농지에 대해서 허가받았다. 그러면 농지증 발급받은 것을 봅니다. 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거민의제. 다 토지거래 허가 받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취득 신고할 때 허가 어제 아까 했잖아요. 생굴 문야 지역이랑 여기랑 겹쳐. 그럼 토지를 허가 받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판례는 요거는 뭐 됐고,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볼게요. 바로 이 포상금 지급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법령에 나오는 포상금 제도랑 거의 비슷하고 약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보세요. 자, 시장구수구청장이 신고 대상자가 있겠지. 여기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다가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네. 예산 범위란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밑에 표가 중요한 거예요. 신고 대상자하고 지급 요건하고 포상금을 같이 묶어놨죠. 먼저 신고 대상자를 먼저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네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자, 중요한 거는 다른 거를 거짓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요.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만 해당이 돼요. 다른 거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 해당이 안 된다고.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과태료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그렇게 하세요. 너무 성의 없게 10% 하지 말고. 성의 없게 하지 말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10% 이래 하지 말고. 다시 물어볼게요.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 과태료 얼마?
오, 잘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성의 있게. 아시겠죠? 자, 왜 과태료를 기억했냐면, 보상 금액이 이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 받거든. 그냥 보상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두 번째 볼게요. 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거짓 신고했다. 이거 과태료로서는 얼마죠? 3천 이하잖아요. 3천 이하. 3대 3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3대 3 아니고 3천 이하. 과태료 3천 이하. 그리고 해지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등 신고했네. 이것도 얼마? 3천 이하. 자, 네 번째.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 보증금하고 차임 등 계약 금액 거짓 신고해. 다른 걸 거짓 신고한 게 아니라 이것도 계약 금액 같은 거 있잖아. 보증금하고 차임 같은 계약 금액 거짓 신고했다. 이건 얼마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는 전부 100만 원 이하잖아. 주택임대차는 전부 100만 원 이하였잖아요. 자, 요 사람들만 신고 대상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무슨 아시겠죠? 뭐 조장했다, 방조했다 이런 사람 안 들어가. 신고를 안 했다 이런 사람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두 사람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속임수 부과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이거 아까 이거 어떤 제재를 받죠, 이 사람? 2년에 100분의 30 이하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에요. 이건 뭐 제재를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는 제재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자, 밑에 보세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한다. 그러니까 이행명령 있잖아요. 이행명령.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한다. 이 사람 대상자예요.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6명이죠? 이 사람들이에요. 대상자. 나머지 대상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요건을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가지고는 적발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면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거짓 신고했다라는 거를.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안 줍니다. 요건 충족 안 한 거예요. 해당되는 과태료 있지요?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지 요건 충족하거다.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를 줄 거냐? 보상 금액을 했죠.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이에요. 20% 준다고. 자,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럼 보상은 얼마 받아? 얼마 받아? 600을 받죠. 3이 6이잖아. 600만 원이라 보상금이 좀 되네, 그죠? 네. 좀 되네. 자, 그런데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것만 받았다 치자. 10%다. 그러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있어요. 취득가액이 높다면, 그죠? 그래도 1,000만 원 넘게 안 준다 이 말이지. 얼마를 준다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이 말.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1,000만 원이라고. 아시겠죠? 한도액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허가받지 않고 병용화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이 사람 적발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네.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자, 얼마를 받냐? 건당 50만 원 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네. 요거는 적발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고 시장공사구청장이 뭐가 있어야 돼? 이행명령. 이행명령이 있으면 요건 충족한 거예요.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는 요건 충족 안 한 거예요. 건당 얼마? 5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 아시겠죠? 자, 그래 보상금 지급을 밑에 내려가 보세요.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대. 국고보조 이런 거 없어. 다르죠 이거? 건별로 지급을 하는데 같은 목적을 위한 일단의 토지는 한 건으로 보겠다. 자, 여러 건이 신고됐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니까 한 건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건별로 지급하니까. 자,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보상금 지급 안 준다. 공무원이요, 자기 직무에 따라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했대. 자기 직무, 자기 업무니까 이거는 보상금 안 준다. 왜? 자기 월급 받잖아요. 공무원 월급 받잖아. 직무니까. 자, 두 번째,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신고해. 관여해놓고 자기가 신고해. 이거 시험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익명이다, 가명이다.
누군지 알 수 없다.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서 못 주겠다.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안 줍니다. 그냥 제외입니다. 지급 절차를 보세요. 자, 대상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신고서를 먼저 써요. 신고서를 제출해요. 신고서를 신고하겠다고 신고서를 씁니다.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해야 되는 경우 그 증거자료를 이제 제출해.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세요. 수사기관에다가 신고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지. 수사를 종료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다가 그걸 통보해줘. 그러면 세 번째를 보세요. 신고서를 지금 제출받았다. 행정기관이 시군구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신고관청 허가관청에서는 인재 지급 결정을 해요. 그걸 보고 결정을 하고 신고인한테 통보해줘. 그러면 4번을 보니까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이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런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잖아. 날짜가 틀리죠 또.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 말이지. 법령에서는 신청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댔잖아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데 여기 틀리잖아요. 2개월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똑같으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알죠? 공동신고, 복수신고 똑같아요. 요거는. 알죠? 자, 마지막에 이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나오잖아. 과태료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자, 신고관청이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다. 과태료 감면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딱 7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 위반 행위에 해당돼야 되겠죠?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감경 면제, 이걸 합쳐가지고 감면이라 그래. 그러면 위반 행위는 어떤 거냐 보세요. 1번, 거래 당사자가 기업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했네. 이거 얼마입니까? 요거 500이잖아. 500만 원 과태료. 자, 두 번째,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이거 얼마? 500이잖아요. 자, 세 번째, 500만 원짜리에서는 원래 5가지가 있는데 500만 원짜리 원래 과태료 5가지잖아요. 그 5가지 중에서 이 2가지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 3개는 해당 안 돼. 500만 원짜리 5개거든 원래. 근데 이 2개만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감면됩니다. 이 말이지. 자, 세 번째요. 거짓 신고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한다. 이거는 아까도 얼마라고? 그렇죠. 상당히 성의 있다. 최대가액의 100분의 10이야. 아시겠죠? 자, 요 과태료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주택입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해제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하고 그 신고 거짓 신고. 이거 얼마? 100만 원이야. 자, 5번, 6번, 7번은 외국인입니다. 5번,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이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얼마? 300이야. 오른쪽에 6번, 외국인 계약 외의 원인으로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얼마? 100만 원이야. 3번, 계속 보유 원인으로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얼마? 100만 원이야. 요거 다 들어가잖아. 하여튼 요 7가지예요. 되겠습니까? 요 7가지 외에는 자진신고 해봐야 감면 안 해준다고.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그러면 과태료의 면제를 한번 볼게요. 100% 면제입니다. 조사기간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에 요건 모두 충족인데,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위반 행위에 해당돼야 되겠지. 두 번째,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자, 가로 안에 보세요. 거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로 포함하겠다. 여러 명이니까 같이 신고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한 걸로 보겠다. 이 말이지. 세 번째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해야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는 면제를 해주겠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50% 감면, 50% 감경해 주는 거네. 조사기간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신고했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에 요건 모두 충족이다. 그러니까 이미 조사기간에 조사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반 행위에 해당, 두 번째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 세 번째는 자 조사기간이요. 자 허위 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사기관에서 자료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거. 이건 똑같고. 자, 이렇게 해서 감경이고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감경 면제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자, 세법 관련 해가지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갖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가 됐대. 그러니까 세법 관련 위반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통보가 된 경우에는 감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진신고를 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서 몇 회 이상, 3회 이상 감면을 받았대. 이 놈은 어떤 놈이야? 상습범이에요. 계속 가태료 하고 자진신고하고 뭐 면제받고 막 이런 식으로 3번, 3회 이상.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6페이지.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제. 우리가 지금 개념을 조금 정리했는데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1번. 시도지사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다가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죠. 완화되는 지역이겠지. 행위 제한 완화되는 지역에 투기할 거니까 되겠죠. 자, 이번에 투기적인 거래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을까? 이런 규정이 없어.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5년 이내 기한을 정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틀렸다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허가구역의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가 포함된다. 맞아. 요거 지형도 포함되고 뭐 지정 기간이라든지 허가 면제되는 토지 면적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답입니다. 옳은 지문인데 얘가 작년에 32회 때 나왔네. 재작년에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축척이잖아요. 근데 시험 지문에 본고사에 죽척이라고 나왔어요. 오타가 났다 이 말이지. 오타. 축척이잖아요. 근데 죽척으로 냈다 이 말이야. 오타가 나가지고 이 문제를 모두 정답을 해줬어요. 일부 학교에 전달이 안 됐구나 해가지고 이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런 문제를 합격생이 좀 적게 나오니까 2,000명 더 합격시키기 위해서 모두 정답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로 나왔거든. 발견을 못할 수가 없어요. 이걸 축척을 몇 번을 치는데 발견을 못하겠나, 그죠? 자, 하여튼 이불로 만드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서. 자, 이런 문제 뭐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 이런 문제 뭐 필요 있나? 뭐 이런 문제 뭐 생각할 게 뭐가 있나? 뭐 무조건 뭐 넉넉하게 합격할 건데 뭐 이런 문제를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고 싶어 이런 거 막 한 달 동안 이재기 뭐 없나 이래가지고 막 이재기 그리고 기다리면 한 달 동안 기다리면 힘들어요. 그냥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다. 넉넉하게 합격하는 방법은 90점 맞추면 돼요. 우리 90점 아시겠죠? 자, 할 수 있어요. 자, 4번을 보세요.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등기소장 통지. 자, 등기소장 통지는 누가 하는데? 시군구에서 합니다. 마지막에 시장원수 구청장이 그 통지를 받거든. 상호 통지에서. 시장원수 구청장이 등기소장 통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체 없이. 자, 5번을 보세요. 허가구역의 지정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다가 이의신청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요거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우리가 이의신청 같으면은 불허가 처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허가 절차에서. 그거는 자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맞아. 근데 얘는 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냐.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지사가 그냥 허가구역 지정하는데 그거 내고 뭔 이의신청을 하겠어.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어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시겠죠? 잘 구분하셔야 돼. 이걸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자,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자, 2번 보세요. 허가구역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은 기억.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물어보죠. 2번. 경매에 대해서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계약이 아니니까. 디귿. 자기 거주용입니까? 자, 거주용 같으면은 거기 하는 경우에 2년 돼 있네, 그죠? 거주용 같으면은 주복, 농축이 뭐대 이렇게 해가지고 2년입니다. 맞지요? 자, 리을을 보세요. 이용 의무 이행하지 않아 이행 명령을 받았죠.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했네, 그죠?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하는데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징수해서 안 된다. 틀렸잖아. 자, 3번 보세요. 요게 작년에 나왔던 거네. 작년에 나왔죠. 요거 순서대로 어떻게 돼? 60, 150, 150, 2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2번이죠. 자, 뒤엔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죠. 틀렸지. 2번.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장,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경우 녹지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 300제곱미터 면적 같으면 허가가 필요하다. 녹지지역은 얼만데? 200이잖아요. 200초가 되면 허가 받아야 되나? 허가 필요하겠지요. 자, 3번.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간이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는 5년간이에요. 5년 이내, 5년 범위 내에서. 이렇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자, 4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군구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이 말이네. 그러면 그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아까 이거요. 30일 이내라고 했죠? 부가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에요. 만약에 1개월 하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1개월 이내 하면 안 돼. 30일이라고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5번에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그 불허가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다가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말하겠지. 이게 맞죠? 자, 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시장호수구청장이 공익사업용 토지입니까?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해가지고 토지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예, 선매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될 수 들어가 있고, 그죠? 공익사업용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맞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국장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는 거 했고, 3번에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다가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4번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틀렸죠. 5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시정서에다가 계약 내용,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적어가지고 시군구에다가 제출합니다. 맞아요. 절차. 자, 6번입니다. 허가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은 첫 번째,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농지증. 자, 농지증은 발급 의지라는 거 들어봤죠? 농지증은 발급 의지가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런 규정 없어요. 작년에 나왔네, 그래. 이번에 국세 체납 처분하는 경우 국세 체납 처분도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 강제 부과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는 토지 이용 의무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되겠죠. 그죠? 모든 권리가 다 이전되니까 승계인한테 이전된다 이 말이겠지. 옳은 지문이네. 한 개가 옳은 지문이 작년에 나왔었어요. 7번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이행명령은 아까 구두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맞고, 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 방치했네. 방치했으면은 방 10이잖아요. 제일 밑에 10이 100% 10 나오지요? 100분의 10 나오지요? 이행강제금 맞고. 이게 맞는 말이네. 2번. 3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다. 그러면 이의제기 할 수 있죠. 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해야지. 4번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하는데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해야 한다라고 해야 돼요. 틀렸지. 자, 5번을 보세요.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 이걸 맞는데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인데 두 번씩이라 적어놨네. 틀렸어요. 자, 8번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군수는 이것도 보세요. 최초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고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1년에 한 번씩은 맞잖아.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네. 그치? 이번에 시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까? 부과할 수 없다 했죠. 3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다.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야 된다. 이게 맞네. 4번에 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했습니까? 임칠이잖아요. 임 20이 아니고 임칠. 되겠죠?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이거를. 자, 6번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국장에게 이의제기. 국장에게 이의제기 하지 않죠. 시군구에다가 하겠지. 부과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것도 30일 이내에. 자, 9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자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답은 1번이죠. 2번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3번에 3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이행명령. 4번에 자,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다 이 말이겠지. 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국가 등이 그 매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선매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5번에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했네. 그러면 임7이니까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겠지. 자, 10번입니다. 오른쪽에 요거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랑 별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거 물어봤잖아. 1번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성명 주소. 자, 2번이 답이죠. 거래를 중개한 기업의 성명 주소. 기업이 거래 중개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공동이 허가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전 설정하려는 권리 종류. 네 번째 보세요. 토지 이용 계획서 첨부해야 되고, 다섯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첨부해야 되지. 이걸 물어봤어. 그리고 11번 물어봤어. 11번 이거 틀리라고 낸 거예요. 자, 우리가 불허가 처음 받은 토지 같은 경우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 매수할 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 매수할 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 매수할 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기업의 지자체 매수할 수 있다. 지자체. 한국은행 안 돼.
한국은행은 매수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매수자에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안 되네. 그 다음에 석유공사 되고, 항만공사 안 되고, 관광공사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건데? 하지 마. 그냥 그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안 되겠지, 뭐. 거기에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은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 적어놨잖아. 요게 국가 등이란 소리예요. 그죠? 국가, 지자체 적어놨네. 주택공사, 식품, 석탄, 관광, 농어촌, 도로, 석유, 수자원, 전력, 철도. 몰라. 이거를 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뭐 이거 뭐 그죠? 이게 문제 틀리라고 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 그냥 틀려주면 돼요. 아시겠죠? 아는 거 다 맞추면 돼. 아는 거. 12번 보세요. 포상금 나왔네.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기억. 포상금 지급 대상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기억.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가격 거짓 신고. 거래 가격 거짓 신고. 맞잖아, 이거. 자, 니은. 자, 매매 계약에 관하여 개업에게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아니에요. 디귿. 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 대상자잖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잖아요. 대상자잖아. 포상금 지급 대상자 맞지요? 리얼은 잘 보세요. 매매계약에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 아니야. 조장하는 행위한 사람 신고 대상자 아니라고. 자, 됐죠? 자, 오른쪽에 13번입니까? 다시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아까 어떻게 하셨어?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했잖아요. 이번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 신고해봐야 포상금 안 준다고 했죠. 지급 제외입니다. 3번 익명으로 고발했. 자, 누군지 알 수가 없네. 그러면은 국고로 한수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포상금을 지급 안 한다 했잖아요. 4번에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 이게 뭐지? 자,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 수사기관에 적발하기 전에 신고했다. 그럼 포상금 줍니까? 아예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를 안 했대잖아.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 대상자예요. 아시겠죠? 아예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5번에 신고관청,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포상금 받으려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이 말이지. 그럼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준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14번은 뭐지? 이게 지금 작년에 나왔네. 틀리라고 낸 거 여기 보니까. 자, 이게 뭐냐니까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대상.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대상이다 이 말이겠죠? 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건데. 기억 보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 관련 정보 맞죠? 이거는 대상이겠지. 요거는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보니까 이거는 거민 관련 정보네. 자, 대상이죠.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건 좀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좀 돼야 되는데, 그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정보, 이거는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걸 좀 이게 알 수가 있어, 대충 보면.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니까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대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물어봤다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중개 실무네, 그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하고 제일 마지막 주는 수업 없습니다. 중개사법 수업은 없죠. 대신에 뭐 민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주 아시겠죠? 민법 같은 거 그런 거 민법 수업 있다고 하더라고. 아시겠죠? 민법. 맨날 뭐 민법 하면 민법 성적 잘 나옵니까? 민법은 잘 나오냐고 성적이. 맨날 첫날 민법 하는데 민법 잘 나옵니까? 잘 나오겠지. 자, 하여튼 중개 실무 부분이 작년에 9문제 나왔어요. 중개 실무 부분이 9문제. 9문제에서도 거의 다 맞춰줘야 돼. 그죠?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